신상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리역세권 사태프로벨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신속히 시자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우리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고 열심히 또 언론에 종사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언론사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는 오리역세권 일대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용역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 4월 21일 이 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시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지원 정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상의 핵심은 이곳에 AI 연구 개발과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자인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 방식을 고려하였으나 이는 성남시의 실정과 지역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용역에서 검토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의 결정 권한이 있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전면 조정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용역 성과와 미래의 비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 추진 원칙을 발표합니다. 첫째, 사업의 속도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도시혁신구역 방식은 국토교통부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기간이 향후 수년간 장기화될 뿐 아니라 그 가능성이 깜깜이 상태입니다. 반면 시가 주도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방식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의 영혼을 하루라도 신속히 빠르게 달성하는 완성시키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현재 용적률을 기준으로 AI 등 첨단 산업 권장 용도를 도입하거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나아가 기반시설이나 생활 SOC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여 시에는 상한 용적률을 최대 일반 상업용지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8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소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유지 농수산물 센터 부지 약 25,000평과 법원검찰청 부지 약 9,600평을 선도사업지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후 필지를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시의 재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것입니다. 이곳은 향후 AI R&D 센터와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미래산업 일자리 중심지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후 확산 단계로 사유지인 차고지 부지 약 12,000평과 LH 보리사옥 약 11,000평 부지로 개발을 넓혀가겠습니다. 차고지와 인접 부지는 민간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LH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 제안 및 기부 체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 단계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피스텔 단지 등 주변 민간 사유지의 자력 개발을 유도하며 순차적으로 개발을 확산시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리역세권 일대는 오피스텔과 쇼핑몰 등이 위치한 상업지역 약 31,000평을 포함하여
총 규모가 약 17만 평에 이릅니다. 이 중에 약 8만 4천 제곱미터인 농산물 유통센터, 3만 2천 제곱미터의 법원검찰청 부지, 약 3만 7천 제곱미터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약 1만 3천 제곱미터인 성남부편 집중국, 그리고 여러 운수업체가 사용하는 차고지 부지 약 4만 제곱미터 등 주요 5개 부지를 합친 대지 면적은 2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축구장으로 보면 약 29개, 롯데월드 타워 부지의 약 2.4배에 해당됩니다. 이 막대한 부지가 상한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초고밀도의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곳에 제1판교 테크노밸리 수준의 글로벌 앵커 기업과 혁신 생태계가 안착한다고 가정할 때 제4 테크노밸리 단일 구역에서만 약 5만 5천 명에서 최대 8만 3천 명에 이르는 양질의 첨단 상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창출할 연간 총 매출액은 추산하면 약 120조에서 18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성남시의 막대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용역 성과를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현실로 완성시켜 낼 것입니다. 우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조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을 넘어서 성남시가 추진해온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첨단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최후의 퍼즐이자 핵심 동력인 것입니다. 아울러 SRT 복곡선에 따른 오리역이 설치되면 성남 지역 교통 인프라가 또한 주변의 경기 동남권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을 연계하는 교통허브로 오리역이 혁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역세권 일대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부로 고동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성남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완성할 것입니다. 성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은 이곳 오리역세권에서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대관련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고. 예, 맨 앞에 먼저 드십니다. 예, 윤석열의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과 기본의 의원들이 오리역 일대를 독시 혁신구역, 즉 화이트 존 개발하겠다고 지금까지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런 건지 급하게 지금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0년 대기를 보고 오리역 일대라든가 분당 주민들을 그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공청회 향후 공청회라든가 이런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 3월부터 구상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정부가 아니고 그전 정부의 과도적인 그런 상태였겠죠. 근데 미래 에셋에서 5월 달에 AI R&D 센터 약 4조 원 투자 제안이 있었고,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도시혁신 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의논해오다가 시효가 진행하다가 국토부의 재구조 사업의 용역을 지금 용역 결과 4월 21일 날 최종 노무된 그것을 작년부터 1년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화이트존에 대한
그런 이제 추진 방침이 이제 좀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이런 마냥 뭐 시가 중앙정부만 기다리고 보면서 대책 없이 또 경기도 국토부 이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진단의 계획 변경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그래서 시우지 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만 평 정도 3만여 평 됩니다. 그래서 3만 평이 아니라 4만 평 정도 되는데 또 공유지도도 있고 국제공이라든가 NH 사업국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쭉 하면은 민간을 크게 보면 이제 민간 오피스텔이나 이런 생각들은 빼고 우리 시유지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급히할 수도 있는 그런 토지들이 꽤 이제 한 4만여 평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대규모 그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능력이 있는 그런 지자체고 또 그래서 신속히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발표드린 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갖고 어떻게 됐냐 우리요 그거 뭐 개발한다며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원래 이 용역이 작년 말에 또는 올해 2월까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를 쭉 하고 우리 독자적 개발을 할 것이냐 또 원래 계획이 있었던 그 국토부의 그 도시혁신 개발 구역으로 해서 화이트존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해가면서 최종 이제 보고회를 4월에 하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이 이제 우리가 독자적 개발을 하겠다 해서 오늘 그런 것을 기본 방향을 시민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배송 이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와이니스 이영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총합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라고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앞서 4조 원의 그 투자 그 제한이 있었다고도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게 면적도 면적이니만큼 예산 조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뭐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25,000여 평 되는데 이것은 이제 민간의 토지 매각을 해서 하면 그게 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또 시가 공공 개발에 또 일부는 SPC 개발, 일부는 민간 매각, 일부는 이제 민관 개발로 해서 SPC 방식으로 그래서 또 이제 민간 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사유지들은 민간이 이렇게 우리가 공공기관을 하는 조건으로 거기 현재도 일반 상업지구라 800%까지 최대 운영이 있는데 현재는 한 400%로 제공되고 있으면서 그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우리가 공공기업라는 전제 조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업성이나 그 사유지 소유자들의 그런 어떤 개발 어떤 그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신 기자분. 네, 세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 주관한 국의 최영준 기자라고 합니다. 그 재산 테크노빌리 그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방식도 바꾸시고 하셨는데 사업의 성공을 사실 이제 하려면 어떤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뭐 현대차 이야기 나오고 다른 뭐 기업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그동안 진행하시고 또 앞으로도 진행하시면서 지금 현재까지 혹시 뭐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뭐 진행된 게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작년 5월에 미래에셋 AI R&D 센터 약 4조 원 투자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추진하다가 새만금으로 그걸 정하는 바람에 거기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조금 이제 요 부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제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좀 추진 사항이 있었는지 좀 내용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말씀 주세요. 예, 공공개발 추진 공장입니다.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안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8개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MOU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현재 8개사가 MOU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 제한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적으로도 확정된 건 아니면 CJ 등 일부 좀 투자 제한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결정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 신한주 서구교육이잖아요.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구 단위계 변경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시는데 이 공공성 검증과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수십만 명 일자리와 대규모의 경제 효과를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 기업 위치와 어떤 현실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밝혀 주시고요. 네,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담당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부서에서 답해 주시고 장세가 좀 보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사업 방식을 변경을 하면서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시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허용 용도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해서 완화를 한 상태에서 간평을 해서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특이성 자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외에 민간이 제한하는 부지에 대한 것들은 공공기여를 통해서 밀도라든지 허용용도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부 채납을 통해서 허용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네, 맨 앞자리에 앉으시면 네, 성남신문의 허진구입니다. 제사 테크노밸리 고용 매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고용이 8만 명 이렇게 있어도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거주는 어디에 살 것인가?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이 원만하지 않아서 인근 경기도 광주 지역이나 하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이 상권 활성화에도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 주요 내용은 이 테크노밸리 개발하면서 이 안에 젊은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옵스텔 이것이 얼마나 확보가 가능한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주하라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판교에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언제 한번 가봤더니 그 점심시간에 밖에서 이렇게 날이 좀 따뜻할 때 이 카페에서 커피들을 한 잔씩 하는 한 8명의 젊은이들, 직장인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물어보니까 성남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고요. 8명이. 그 어디냐 했더니 동탄 어디 용인, 광주, 서울도 저 있고 다양한 데서 이게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제 광역버스라든가 이 교통이 굉장히 많이 물론 이제 정체 지역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교통이 이제 사통팔달 자꾸 이게 늘어나니까 또 우리 경강선도 있잖아요. 경강선하고 또 임해, 판교 이런 쪽 온다면 분당으로 접근하는 데는 아주 아주 경기도, 여주, 이천 이쪽에서도 거기서도 출퇴근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거 문제를 이제 해결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지역들을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이제 교통의 이제 발달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분당 재건축이 98,000세대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1.6, 7배의 세대가 증가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평균 용적률이 184 용적률인데 퍼센트인데 그게 지금 326%, 선도지금 지금 365%를 네 단지가 다 신청을 했어요. 326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아마 326으로 했다 하면은 세대 증가율이 1.67배 될 텐데 그럼 365%막 용적률을 하면은 2배입니다 이게. 세대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 여수 2지구 여기 이제 개발 주택 2,500세대 한다 하니까 이 약탑 뭐 이메 이쪽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가 있었어요. 반대의 큰 원인이 제가 세인사회 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네가 세대가 재건축하면 늘어나는데 여기다 또 집을 지면 늘어나는 자기네 이 집들이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 정도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분당 재건축이 이게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10년, 20년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세대는 늘어나는데 인구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니까 교통 이용자가 늘어나면 결국 지하철역 유치라든가 지하철 유치 이런 것들이 더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겠죠. 그러면 또 그것이 이제 선순환되면서 주거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또 기업의 어떤 입주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이렇게 같이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추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마치고 두 번째 여성 기자님. 안녕하세요. 비즈월드 오경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아마 성남시에서 예상되는 어떤 숙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 네, 뭐 예를 들면 용적률 높이 제한 같은 경우, 뭐 이런 교통 문제 아까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좀 누가 답변을 보셔서 해보시죠. 그러니까 질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셨어요? 예, 먼저 우선 교통 문제는 뭐 일단 우리가 그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안에다가도 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업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공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공공기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성남에 또 분당에 이 오리역세권 4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뭐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분당 재건축이 있잖아요. 모도시 재건축. 98,000세대가 대상이죠. 그리고 작년에 12,000세대 우리가 왜 국토부의 물량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12,000세대 물량을 선도지구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물량 제한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도 또 2차도 연간 올해도 12,000세대예요. 근데 작년에 12,000세대에 신청한 단지가 59,000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재건축하겠다고. 또 그 주민 동의율이 90%가 넘어야 돼. 대단한 이 분당 주민들께서 재건축에 대한 이 바람이 엄청 큽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12,000 그때 고양시는 신청단지 고양시는 9,000세대인가 그랬어요. 이 물량이. 고양시는 신청단지가 제로예요. 제로. 신청 세대수가. 그리고 부천인가도 5개 지역 중에 제 기억에 부천인가도 제로가 2도시가 있었어요. 신청 안 한 데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청률이 있었죠. 시흥이 3,000세대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분당은 이제 이런 재건축이라는 게 용적률도 2배씩 오르고 또 공공기여도 또 10%, 그러니까 우리 성남이 10%죠. 그 365%라면 공공기여가 42%가 됩니다. 최하파. 그러니까 이 도시에 그런 기반시설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는데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노도시 재건축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50%, 60% 동의율 간신히 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정이 안 됐다고 그냥 뭐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어떤 이 열의가 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주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의 뜻대로 순리대로 굉장히 이게 이제 성공률이 높은 그런 재건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오리 역세권 4테크노빌리 조성이라는 것도 그 교통 인프라 뭐 여러 가지 그 여건 조성에 대해서 분당 전체 재건축과 맞물려서 이것이 추진되게 시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굉장한 걱정하시는 뭐 교통 문제, 뭐 주택 문제, 거주 문제, 지각 뭐 8만 명이 들어온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늦춰서 이렇게 국토부가 어떤 입장도 전에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이제 도시혁신지구로 해서 화이트존 이걸로 해서 한다고 강한 의지가 있는 국토부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뭐 기다리고 뭐 떨어질 때까지 그냥 뭐 언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분당 재건축이라는 이런 기회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 해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그런 또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한 우리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